141번입니다. 자, 집합 X와 집합 Y가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주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자, 이런 조건이 없다면 이런 몇 가지, 다섯 가지, 2도 다섯 가지가 되어서 각각 다섯 가지가 되니까 5의 4제곱, 바로 625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겠죠? 자, 그런데 F3이 8이래요. 자, 이 X 이퀄 3은 반드시 누구에게? 8에게 화살을 쏜다. 즉,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자, 항상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찾을 때는 무엇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3은 반드시 누구한테 화살을 쏘아야 된다? 8에게 화살을 쏘는 이 3의 가지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자, 나를 보면요. x1과 x2는 라지 x의 원소다. 즉, 정의역이 되겠죠. 정의역의 원소가 x1, x2인데 x1보다 x2가 클 때 fx1이 fx2, 즉 fx2가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등호가 있네요. 바로 이런 함수를 뭐라고 했죠? 등호가 있는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니까 등호가 있는 증가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등호가 없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조합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등호가 있는 증가함수는 바로 중복조합으로 생각하죠. 왜? 같은 것을 여러 번 뽑아도 되니까. 물론 감소함수일 때도 우리가 그냥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이 8에게 화살을 쏘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1이라는 것은 1이라는 원소는 바로 누구에게만 쓸 수 있다? 6과 7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이 8에게 쏘았으니까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바로 뭐다? 바로 8까지를 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과 2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관계는 바로 몇 가지가 된다? 이 6, 7, 8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1, 2가 바로 6, 7, 8에 대응할 수 있는 바로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은 반드시 8에게 써야 되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남았는 이 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는 이 3보다는 함수값이 커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누구 8, 9, 10에게 화살을 쏠 수 있으니까 그냥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물론 얘도 여러분들 등호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엇으로? 바로 이 세 개, 8, 9, 10 세 개 중에서 무엇을 하나만 선택하는 이 가지수가 어떻다?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멋있게 적을 필요 없겠죠.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 더하면 4가 되고 빼면 3이 되니까 4 컨비네이션. 더하면 4가 되고 빼면 3이 되니까 3 컨비네이션 1이 되어서 3이 되는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이것만 계산해주면 바로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3H는 더하면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빼면 4가 되니까 4 컨벤션 2에다가 자, 1을 곱하고 3을 곱해야 되니까 3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4 컨비네이션 2는 4, 3, 12를 2로 나누면 되니까 6이 되겠죠. 따라서 6 곱하기 3 바로 몇 개의 바로 함수의 개수가 나온다? 18개의 함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등호가 있는 증가함수 바로 무엇으로 처리하면 된다? 중복조합이라는 것. 근데 1, 2는 6, 7만 되는 것이 아니라 8까지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 뽑고 4도 9, 10만 되는 것이 아니라 8, 9, 10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142번입니다. 자, 집합 X의 원소가 1부터 6까지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럴 때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자,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 놓아야 되겠죠. 자, x집합은 원소가 1부터 6까지. 그런데 자, 이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정의역도 1, 2, 3, 4, 5, 6, 공역도 1, 2, 3, 4, 5, 6이 되겠습니다. 자, 가는요, F3과 F4의 합이 5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이 X값 3에 대응하는 값과 X 이꼴 4가 대응하는 값은 어떻게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5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의 대응이 되는데 여기에서 두 수를 더해서 5가 될 수 있는 것은 1과 4죠. 그리고 2와 3을 더하면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F3과 F4는 자, 1과 4나 아니면 2와 3의 대응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나 조건을 읽어보면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자,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어떻게 되라? 작아져라. 자, 감소함수인데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가 있는 바로 감소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면 된다? 중복조합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분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 3과 4의 합이 5가 1, 4가 될 수도 있고 2, 3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소 함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 더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1, 4가 되면 안 되고 4, 1이 되어야 되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F3이 4일 때 F4는 1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F3이 무엇일 때 3일 때 F4는 2가 되어야 되죠. 이 감소함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4일 때 1 아니면 1일 때 4 두 가지 또 3일 때 2, 2일 때 3 두 가지가 되어서 전체 네 가지로 분류해야 되겠지만 감소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어떻게 되죠? F3이 얼마이고 4이고 그리고죠 F4가 무엇일 때 1일 때의 등호가 있는 감소함수를 체크하면 되고 두 번째는 F3이 무엇이고 3이고 그리고 F4가 얼마일 때 2일 때를 각각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등호가 있는 감소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직접 화살을 쏘아가면서 우리가 처리해보면 3이 4에게 대응되고 4는 누구에게 대응된다? 1에게 대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나머지를 우리가 화살을 쏜다고 생각한다면 감소함수입니다. 그럼 1, 2는 어떻게 되죠? 3이 4를 쏘니까 자, x 값이 커지면 y 값은 더 작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1, 2는 누구에게 화살을 쏠 수 있다? 4와 5와 6에게 쏠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자, 감소함수니까 x 값이 작으면 y 값이 더 큰 값을 쏠 수가 있는데 자, 등호가 있기 때문에 4까지는 되겠죠. 따라서 이 4, 5, 6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 두 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 선택하면 되겠다? 두 개만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5와 6은 누구에게 써야 됩니까? 4가 1에게 쏘았으니까 5와 6은 4가 쏜 것보다 더 작은 값을 쏘고 싶어도 더 작은 값이 없죠. 그러면 이 5와 6은 누구에게 쏠 수밖에 없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천상 5와 6은 1에게 화살을 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5도 한 가지, 6도 1에게 한 가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다 적어보면 얘는 x가 1, 2일 때만 써는 경우를 했죠. 그러면 3은 4에게 한 가지, 4는 1에게 한 가지,
5도 1에게 한 가지, 6도 1에게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1을 안 적어주고 그대로 3H2만 적어도 되겠지만 나중에 더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이 각각의 원소에 대응되는 이 1이라는 것도 꼭 적어주면 문제를 처리하기가 더 편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3H2만 구하면 되니까 더하면 5, 빼면 4니까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네요. 자, 4 컨비네이션 2는 4, 3, 12를 2로 나누면 되니까 6이 되어서 바로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6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분류했는 것을 마쳤으니까 우리 다시 지워주고 이제는 무엇을 생각한다? 두 번째로 가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단 3은 누구에게 화살을 쏜다? 3에게 쏘고 4는 누구에게 쏜다? 2에게 쏜다는 거죠.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는 어떻게 되나요? 1, 2는 3이 쏜 3보다는 더 큰 숫자, 물론 3이 되어도 되죠. 따라서 3, 4, 5, 6. 이 네 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를, 두 개를 선택하는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자,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해도 되겠죠. 따라서 중복 조합이 되겠네요. 요게 바로 무엇이 된다? 1, 2가 화살을 쏜 거고 3은 3에게 하나, 4는 2에게 하나밖에 쏠 수가 없죠. 그러면 5와 6은 누구에게 쏠 수 있나요? 4가 2에게 쏘았으니까 4가 쏜 2보다 더 작은 숫자 1과 등호가 있기 때문에 1, 2에게 5와 6은 화살을 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 2, 이 두 개의 원소 중에서 자, 몇 개를 선택해야 된다? 5와 6가 대응이 되니까 이 두 개의 원소 1, 2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데 자,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얘만 계산해 주면요. 4H는 더하면 6이니까 빼면 5가 되겠죠. 5 콤비네이션 2가 되고요. 1 곱하기 1은 1이니까 2H2는 더하면 4가 되고 빼면 3이 되죠. 따라서 3 콤비네이션 2가 되는데 3 콤비네이션 2는 3 콤비네이션 1과 똑같죠. 따라서 5 컨비네이션 2는 얼마입니까? 10이 되죠. 3 컨비네이션 1은 3이 되어서 바로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30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로 분류를 했으니까 바로 합의 법칙에 의해서 6과 30을 더해주면 되겠죠. 중복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함수가 몇 개 나온다? 36가지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하면서 풀면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143번입니다. 자, 조금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306번을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바로 개념 정리를 하나 할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함수의 개수 문제를 풀때 바로 치역의 원소가 결정된 함수의 개수에 대한 개념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과 똑같다 하면 우리가 보통 함수의 개수의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중복순열이었잖아요. 그럼 중복순열의 대표적인 게 뭐였죠? 바로 호텔 문제라고 했죠? 맞나요? 근데 호텔 문제는 자, 조건이 단 빈방 오케이라고 했죠. 그런데 함수의 바로 함수의 치역의 원소가 결정된 함수의 개수는 바로 무엇이라? 호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바로 빈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빈방 노죠, 그죠? 그 개념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306번은 중복 순열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물론 뭐 중복 순열이라고 해서 파이라고 이용하지는 않고 곱의 법칙으로 가는데
자, 그때도 이렇게 치역이 결정된 함수의 개수는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사건으로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분할과 분배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자, 지금 x의 원소가 다섯 개인데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둔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x에서 x로의 바로 함수의 개수를 찾는데 이 가에 보면 이 함수 f의 치역의 원소가 몇 개로? 세 개로 결정을 딱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공역의 원소가 다섯 개인데 바로 딱 몇 개? 치역의 원소가 세 개로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치역의 원소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 다섯 개 중에서 화살을 맞아야 될 사람들은 몇 명만 있으면 된다. 바로 세 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몇 명 중에서 다섯 명 중에서 일단 화살을 맞아야 될 세 명만 우리가 일단 선택하는 가지수를 골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편하게 1번과 2번과 3번 요 세 개만 바로 화살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4와 5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 X집합은 원소가 다섯 개 그리고 자 공력의 원소도 X지만 바로 원소가 몇 개이다? 세 개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에는 바로 공력에서 원소 세 개를 뽑는 바로 10가지 경우가 여기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1, 2, 3으로 딱 정해 두었으니까 나머지 4와 5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님이 바로 이렇게 치역의 원소가 결정이 되었을 때 바로 여사건 풀이로 한번 설명을 해볼 것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는요, 그냥 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가 되겠습니까? 자, 등호가 있는 바로 증가 함수가 되겠죠. 등호가 있는 증가 함수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니까 바로 무엇을 이용해 줘야 되겠다? 중복 조합을 이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6번을 시작하기 전에 개념에서는 바로 중복 조합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함수이겠으니까 중복 순열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사각은요 형태가 똑같아요. 어떻게 풀냐면 자, 여기에서 일단 세 개의 원소를 선택했는데 맞죠? 어떻게 한다? 이 여기에서 정가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그 함수 개수에서 치역이 세 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가함수를 만들다 보면 바로 등호가 있는 정가함수를 만들다 보면 모든 원소가 3에게만 모두 다 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정가함수, 즉 정가함수의 전체인 정가함수를 만든 다음에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굴 빼주겠다? 바로 치역이 몇 개 되는 경우. 지금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 세 개의 숫자 1, 2, 3이 화살을 다 맞아야지만 치역의 원소가 세 개인데 전체를 중복조합으로 풀다 보면 중복조합은 어마정이니까 그죠? 모든 원소가 3에게만 쏠 수 있고 또는 이 다섯 개의 원소가 1, 3에게만 쏠 수가 있으니까 이 얘기는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를 뭐 한다? 제외시켜 주자는 거죠. 즉, 이 전체 중복조합으로 생각했을 때 치역이 몇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와 치역이 몇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를 뭐 하자? 제외시켜 준다면, 맞죠? 이해되나요? 바로 무엇? 우리가 정확하게 치역의 원소가 세 개가 되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바로 이 1, 2, 3 원소 세 개 중에서 자, 1, 2, 3, 4, 5가 다 대응이 되어야 되니까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선택한다? 다섯 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바로 3HO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로 중복 조합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원소가 어디에? 2에게만 화살을 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지역이 몇 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맞죠? 전체 지역으로 보면 하나가 되어버린가 빼줘야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5만 달랑 3에 쏜다면 지역이 두 개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3H5에 들어가 있으니까. 맞나요? 아니면 여기서 2만 누구한테 쏴버리면 1한테 쏴버리면 이때는 원소가 3개가 맞죠? 지역의 원소가. 이럴 때는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지역이 몇 개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와 지역이 한 개인 경우를 제외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역이 한 개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모든 원소들이 1에게서 오는 한 가지, 2에게서 오는 한 가지, 3에서 오는 한 가지니까 그 세 개를 빼주면 되겠죠. 치역이 두 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치역이 두 개가 된다면 우리가 1, 2, 3, 이 세 개의 원소 중에서 일단 화살을 맞아야 될 사람은 두 개니까 그죠? 우리가 일단 세 개 중에서 어떻게 화살을 맞을 두 명의 바로 이 원소만 먼저 선택해 버리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3에게도 화살을 쏜다, 안 쏜다? 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지역 두 개짜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중에서 몇 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뽑으면 된다? 다섯 개를 뽑으면 되니까 EHO가 될 것입니까? 맞죠? 그런데 이 안에도 누가 발생해 버린다? 모두 다 일에게 화살을 쏘는 경우가 중복조합으로 하다 보면 엄하정이니까 모두 다 일에게 화살을 쏠 수가 있겠죠. 이 안에도. 근데 그럼 벌써 여기에서 카운팅 했잖아요. 그죠? 지역 한 개가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일에게 쏘는 경우와 모두 다 이에게 쏘는 그 두 가지를 또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치역이 두 개일 때의 바로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요 2를 빼줘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서 벌써 지역이 한 개 되는 걸 카운팅 했기 때문에 맞죠? 여기에서 두 개를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중복조합인 경우 H를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등호가 있는 정과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의 개수인데 원소의 개수가 지역의 원소가 세개인 것도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여상으로 푸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바로 중복조합의 기호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306번을 풀기 전에 바로 개념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 선생님이 일반적인 바로 치역의 원소가 결정된 함수의 개수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게 있으니까 반드시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요. 5 컨비네이션 3은 얼마죠? 10이잖아요. 그죠? 5 컨비네이션 2와 똑같으니까. 자, 그럼 3H8은 얼마입니까? 잠깐 계산해 보면 바로 8에서 더하면 8이니까 빼면 얼마가 되죠? 7이 되겠죠. 그러면 7 컨비네이션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데 7 컨비네이션 5는 바로 얼마입니까? 바로 7 컨비네이션 2와 똑같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2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 컨비네이션 2는 3이잖아요. 그죠? 자, 곱하기 자, EH5는 얼마입니까? EH5는 더하면 7. 맞죠? 7인데 빼면 6이니까 6 컨비네이션 5니까 6 컨비네이션 1과 똑같죠. 그러면 6 컨비네이션 1이 바로 얼마입니까? 바로 6이 되니까 6에서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4가 되겠네요.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 곱하기에다가 21에서 3, 4, 12 더하기 3이니까 15를 빼주면 요게 바로 얼마가 됩니까? 6이 되어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60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여삭그르노프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을 때, 자,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O 콤비네이션 3은 똑같겠죠. O 콤비네이션 3. 일단 몇 개를 선택해야 된다. 이 다섯 개 중에서 치역이 될 수 있는 세 개를 먼저 골라내는 거죠. 그러면 4와 5는 치역이 절대로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 속에 전체 10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치역이 바로 원소가 3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1과 2와 3은 꼭 화살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화살은 몇 개가 날라오죠? 5개가 날라오는데 1, 2, 3에서 화살을 적어도 하나는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등호가 있는 증가함수니까 중복 조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이 화살을 맞을 수 있는 그 개수를 A개, 2가 화살을 맞을 수 있는 개수를 B개, 3이 화살을 맞을 수 있는 개수를 C개라고 한다면 바로 그 A와 B와 C는 함수를 전체 다 맞죠? 합쳐서 몇 개의 화살을 맞아야 됩니까? 5개의 화살을 맞으면 되겠죠. 그런데 1과 2와 3은 반드시 화살을 맞아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A와 B와 C는 바로 음화점이 아니라 무엇이다? 1보다 크거나 같은 바로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꼭 하나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과를 무엇으로? 바로 부정방정식의 자연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한 개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모를 외치면 되겠죠. 모두 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엄화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하나씩 없애줘야 되니까 바로 3을 빼버리면 2가 되겠죠. 그러면 A, B, C는 무엇이 된다? 엄화정이 된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엄화정이니까 결론적으로 3H 2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곱하면 반드시 6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10이고, 자,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고, 하나를 빼면 4가 되죠. 따라서 4 콤비네이션 2가 되고, 4 콤비네이션 2가 바로 얼마입니까? 바로 4, 3, 12를 2로 나누면 되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 60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부정방정식의 바로 부정방정식의 무엇으로 자연수 해 개수 구하는 거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306번을 공부하다 보면요. 비교하라고 했죠. 이 6건의 패턴은 형태가 똑같이 이렇게 풀어요. 그런데 그 개념에서는 바로 이 정가 함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무엇으로 푼다? 바로 분할과 분배로 풉니다. 분할과 분배.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는 거죠. 맞죠? 자, 분할과 분배로 풀고 지금 같이 바로 뭐다? 정가함수, 등호가 있는 정가함수일 때는 이렇게 부정방정식의 자연수의 개수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같은데 정말 자주 나오니까 정확하게 두 가지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44번입니다. 자, 다음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160일 때 바로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항 정리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전개하면 항이 몇 개 생긴다고 했죠? 자, 이 이항 정리에서는 반드시 이 지수보다 하나 더 많이 생기는 6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그 모든 항이 어떻게 생겼다? 똑같이 생겼다고 했죠. 바로 누구처럼? 일반항처럼 똑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개식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항상 이 전개식에 일반항을 적어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바로 지수 컨비네이션 R 맞나요? 지수 컨비네이션 R 그리고 앞에 거 AX 뒤에 거 뭐죠? X분의 2가 되겠죠. X분의 2. 자, 그런 다음에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R은 뒤로 가고 요 앞에 있는 지수는 반드시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O-R이 된다. 그래서 이 지수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지수가 되어야 된다. 원래 전개식의 지수가 되어야 된다. 즉 5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조금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오큰 어떻게 정리한다? 바로 변수 파트와 계수 파트로 나누어 준다고 했죠. 자, 따라서 O 컨비네이션 R에 자, 여기서는 바로 지수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바로 A의 O-R 제곱. 자, X는 조금 이따 적고 자, 이 X분의 1은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2 곱하기 자, X분의 1은 바로 역수니까 바로 역수이면 지수가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보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항상 역수일 때는 고쳐주세요. 그러면 자, 여기에 2의 R제곱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남았는 변수 부분은 x에 여기에 5-r 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r 제곱이니까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다? 계수 부분이 되고요. 계수 파트가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다? 변수 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x의 세제곱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지수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바로 3이 되면 되는 거죠. 그때 개수가 160이니까 r을 찾아주면 되는데 자, r은요 항상 지수가 오니까 r은 누구부터? 항상 0부터죠. 0부터 누구까지? 그 지수까지 적을 수 있으니까 r의 값은 항상 0에서 5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가 3이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2R이 이항하면 2R이 되고요.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2가 되겠죠. 아, 따라서 R이 1이면 얘가 X의 얼마? 세제곱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개수가 160이니까 개수 자리에 R 자리에 누굴 대입한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5 컨비네이션 1이 되고요. 곱하기 A에 R 자리에 1을 대입하면 4제곱이 되겠죠. R 자리에 1을 대입하면 2가 돼서 그게 얼마다? 160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A 값을 처리하면 되는데 얘가 바로 5 컨비네이션 1이 5니까 5와 1을 곱하면 10이 되니까 바로 양변을 10으로 나누어 주면 결론적으로 A 4제곱은 얼마가 된다? 16이 되므로 A 값은 어떻게 되죠? 2의 4제곱이 16이니까 2가 될 수도 있고 짝수지수니까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걸 그냥 2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 값은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A 세제곱이 만약에 8이면 이거는 홀수지수니까 A는 2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4제곱일 때는 항상 자, 이 값이 양수일 때는 2개 존재한다는 거. 꼭 실수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A 값은 2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145번입니다.
자, 이 플러스 x의 8제곱을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와 x 5제곱의 개수를 각각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항 정리를 우리가 처리해 보면 항이 몇 개 나온다고요? 9개 나오죠. 근데 그 항의 모양은 모습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일반항과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지수 컨비네이션 R. 앞에 거 2가 되죠. 뒤에 거가 X가 되겠네요. 뒤에 있는 R은 바로 뒤로 가고 8에서 R을 뺀 바로 이게 바로 앞에 지수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2 플러스 x를 x 플러스 2로 적어도 되니까 이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항상 우리는 규칙대로 그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굳이 정리를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계수 파트가 되고 이 부분이 바로 무슨 파트가 된다? 변수 파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의 제곱의 개수는 바로 a가 되니까 그때 r은 얼마이다? 2가 되니까 a 값은 바로 r이 2일 때가 되겠죠. 자, 2를 대입하면 8 컨비네이션 2에다가 2에 몇 제곱이 되면 되겠다? 8 마이너스 2니까 6제곱이 되면 되고요. 자, b 값은 얼마가 되죠? 바로 x가 5일 때, x 5제곱이니까 그럼 이때는 r이 5가 되겠네요. 그러면 8 컨비네이션 바로 r이 5니까 8 컨비네이션 5가 되고요. 자, 그러면 2의 몇 제곱이 되나요? r이 5이면 2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직접 모두 다 계산하지 말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 바로 비분의 A를 물어보니까 변변 그냥 나누어 준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의 세제곱과 2의 6제곱을 약분하면 여기 세제곱만 되고요. 자, 8 컨비네이션 2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8과 7을 곱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8이 2로 약분되니까 4, 7이 28이 되겠습니다. 자, 8 컨비네이션 5는요. 8 컨비네이션 3과 같죠? 자, 8 컨비네이션 3은 자, 8, 7, 6을요. 3팩토리얼인 바로 6으로 약분하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다? 5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56분의 이 B분의 A 값은 결론적으로 56분의 얼마가 된다? 28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이 되나요? 자, 28을 두 번 하면 얼마 되겠죠? 56이 되겠죠. 28을 두 번 하면 여기가 지금 2의 세제곱이 약분이 되었고요. 맞나요? 아, 선생님이 여기에 3을 잘못 적었네요. 2의 세제곱이니까 맞죠? 바로 얼마가 된다? 8이 됩니다. 8. 맞죠? 이렇게 돼야 되죠. 2의 세제곱 3이 아니라. 따라서 28과 56을 약분하면 28로 약분되니까 2가 되고요. 야, 2와 8을 약분하면 4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B분의 A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3이 아니라 2의 세제곱 8이 되어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146번입니다. 자, 다음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세제곱의 개수가 같다고 합니다. 그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식을 전개하면 항은 몇 개 나온다? 7개 나온다. 그런데 모든 항이 똑같다고 했죠? 무엇으로? 일반항으로 똑같다고 했습니다. 일반항은 지수 컨비네이션 아래, 자, 앞에 거, 뒤에 거가 a가 되겠네요. A에 R을 붙여주고 X 앞에는 6-R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자, 개수 파트는 6 컨비네이션 R에 바로 A의 R제곱이 개수 파트가 되고 변수 파트는 X의 6-R제곱이 되어서 자, 우리는 바로 X제곱의 개수와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R의 값은 다시 말하지만 0부터 얼마까지만, 6까지만 취할 수가 있는 거죠. 0에서부터 그 지수까지만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를 찾으려면 r이 얼마일 때입니까? 바로 4일 때가 되겠죠? 따라서 6 컨비네이션 4 곱하기 a의 4제곱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리고 x 세제곱의 개수는 r이 얼마일 때가 되겠다? 바로 3일 때가 되니까 6 컨비네이션 3에 바로 a의 바로 세제곱이 되는데 이 개수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A는 양수예요. 양수이면 좌변과 우변에 있는 A에 세제곱씩 날려주면 여기 바로 좌변에만 A가 남으니까 결론적으로 양수 A의 값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6 컨비네이션 4분의 바로 6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와 똑같죠. 그럼 6 컨비네이션 2는 얼마죠? 6, 5, 30을 2로 나누면 15가 될 것이고요. 자, 6 컨비네이션 3은요. 자, 6, 5, 4를 3팩토리얼로 약분하면 6으로 약분되니까 5, 4 얼마가 된다? 20이 되겠죠. 자, 따라서 5로 다시 한번 약분해 주면 5, 35, 5, 4, 20이 되어서 바로 3분의 4가 된다는 거죠.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A 4제곱과 우변에 있는 A 세제곱에서 A 세제곱끼리 약분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47번입니다. 자,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바로 x 4제곱의 개수가 36일 때 바로 자연수 n의 바로 지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이 이항 정리식을 전개하면요,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전개식에서의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하나 더 많아진다고 했죠. 모든 항은 모습이 똑같다고 했죠. 일반 항과 같은 모양으로 모두 다 생겼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반 항은 어떻게 되죠? 지수 컨비네이션 R이 되겠네요. 지수 컨비네이션 R. 그리고 앞에 게 X제곱, 뒤에 게 바로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R은 어떻게 뒤로 가고요. n-R은 어디로 간다? 앞으로 이렇게 지수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1의 R 제곱은 의미가 없죠. 항상 1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무엇이다? n 4제곱의 개수가 36이라고 했죠. 그러면 x의 4제곱. 그러면 이 n-r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4가 되면 되나요? 아니죠. 여기에 제곱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n 컨비네이션 r에 x에 바로 무엇이 된다? 2n-2r이 바로 지수가 되는 거죠. 자, 지수와 지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갈로로 되어 있을 때는 곱해버리는 게 바로 지수 법칙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의 4제곱이니까 2n-2r이 바로 무엇이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n-r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 여기 있는 이 r의 값은 0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값이 될 수 있다? n까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n-r이 2라는 것은 알지만 다른 식이 하나 더 구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r이 2를 만족할 때의 그 x 4제곱의 개수가 n 컨비네이션 r이니까 그게 지금 36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문자를 줄여줍시다. 바로 r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n-2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항해서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 컨비네이션 r이 36인데 그 r이 바로 무엇이다? n-2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36이 되는 자연수 n을 찾아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n 컨비네이션 n-2는 우리 이 컨비네이션의 성질에 의해서 n 컨비네이션 이 앞에 있는 n에서 뒤에 있는 n-2를 빼주면 되겠죠. n에서 n-2를 빼주면 n이 사라지고 바로 2가 되어서 n 컨비네이션 2가 바로 36이 되는 n을 찾으면 되고 n 컨비네이션 2는 n-1을 맞죠? 무엇으로?
2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게 바로 36이니까 결론적으로 n과 n-1의 곱이 얼마가 된다? 7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n의 값은 자연수죠. 자연수고 이 n과 n-2는 숫자가 한 칸 차이가 나니까 72에 바로 약수가 되어야 되죠. 그럼 72는 여러분들 9 곱하기 8이 바로 72 맞습니까? 그러므로 n이 n-1보다 하나 더 크니까 바로 n의 값이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n-1이 얼마가 되나요?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9-1이 8이니까. 그러므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자연수 n의 값은 바로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n이 9면 r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r의 값은 바로 7일 때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자, 보기를 우리가 또 여기에 우리가 선생님이 캡처를 안 해두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n이 9니까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이 9인 것은 바로 4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